충성! 안녕하십니까. 서울 재개발 확실한 지역만 알려준다. 재개발 폭격기 심장군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모아타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디가 안전한 지역인지 성공 투자 지역의 틀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최신화된 모아타운 현황으로 2, 3억 원의 소액 투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또 모아타운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끝까지 필수로 시청 바랍니다. 그럼 서울의 봄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모아타운 방식이 강화되었는데 왜 강화가 되었나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22년 1월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 발표된 이후로 이제 19일자 발표를 통해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어 사업을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조합원 간의 갈등이나 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 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강화가 되었고 어떤 게 좋아졌냐,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신청 방식이 바뀌었고 그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일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아타운 선정이 강화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투기 세력 차단을 강화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된 모아타운에서 살아남을 소액 투자처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아타운 신청 방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모아타운 신청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자치구 공모 방식, 또 하나는 주민 제한 방식입니다. 모아타운의 대부분은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7월 30일 오늘부로 종료가 됩니다. 왜 신청 방식을 변경했나 보면, 서울시는 구공모 방식이 주민 동의율 30%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니 낮은 동의율로 인해 30%와 그의 나머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초래됨으로써 사업 진행에 있어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50%의 동의가 필요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일원화시켜 갈등을 방지하고 더 매끄럽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 정비 사업을 원하는 지역만을 개발시킬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제한 방식도 강화가 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 50에서 60%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토지 면적의 50% 이상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지 주민 제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짐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일 또한 변경되었는데, 7월 19일 이후로 기존 사업지는 대상시 선정 결과 발표 이후 고시가 가능한 날로, 신규 사업지는 구에서 시 접수일 또는 주민이 구 접수일로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 착공 신고된 건물 기준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닌 것은 그대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아타운 선정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서울시 자료를 보시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22년 이후 매입한 신축 건물 소유자 동의율이 전체 조합원 수의 30% 이상일 경우 선정 불허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 동의율 25% 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 반대면 신청조차 못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보다 매끄럽게 진행하며 조합원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모아타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고수.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지역을 봐야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확실해졌을 뿐 아니라 7월 19일 이후 앞으로는 모아타운 신청하는 곳, 선정이 가능한 곳은 엎어질 이유가 없어진다. 100% 확실한 투자처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차피 후보지 선정을 위해 조합 설립인가를 얻으려면 모아타운은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모아타운 투자 생각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겁이 나는 것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투자를 안 하고 영상만 보고 있는 우리 귀빈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울시는 투기 수요 차단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도로 지분 쪼개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명시했는데, 지금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9곳 자체가 도로 지분 쪼개기 행위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현금 청산받는 금액이 매입한 가격보다 높아 도로 지분 쪼개기를 한 것이 발견된 것인데, 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조사, 분석하여 투기 세력이 적발될 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된 지역이라도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제외하며 나중에 현금 청산 등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기존 도로로 존치, 그 길은 냅두고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투기 수요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비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하는 모아타운 사업지들이 진짜백이라는 사실이 뚜렷해졌고, 이제 모아타운 투자를 고려하실 때 동의율이 높고 충분히 노후가 되어 있으며 사업성이 좋고 입지 좋은 곳을 봐야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요건에 다 해당되면서 2, 3억 원의 소액 투자처는 바로 제가 서 있는 자양 4동 건대입구 모아타운입니다. 이곳은 모아타운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살아남는 지역으로서 애초부터 주민들의 의지가 단단했던 곳으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선겸 지명하여 법이 바뀌었음에도 수월하게 재개발 진행될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구역도 보시면 건대입구 모아타운 구역 밑에 있는 자양 4동 대장 롯데캐슬 리버파크가 낮이나 밤이나 예쁜 아파트로 제일 비싸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제 자양의 대장은 제가 서 있는 자양 4동 역세권 모아타운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단추인 동의율 부분에서 현재 45%의 동의율이 거쳐 있고, 신축을 포함하면 65%의 동의율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 자양동의 신축 비율은 20%로 강화된 모아타운 신축 요건 30%를 넘지 않습니다. 또 자양동은 조합원 수 400명, 건림 예정 세대수 최소 1000에서 1200세대로 두세 배의 사업성이 나오는 분담금에 부담 없이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추후 아파트 84타입 호실을 조합원 모두 선점해 가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양동의 노후 퍼센트 78%로 안정권인 동네에 강남 생활권, 성수 생활권에 동일로 지구단위 계획과 더블 역세권, 영동, 청담대교의 교통 호재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자양동을 2, 3억 소액으로 미리 선점하셔야 합니다.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시다 다 탈환당하지 말고 전화 주십시오. 재개발로서 하나 아닙니까? 이제 이 영상 보는 귀빈들 재개발 하나회로서 다 같은 편인 겁니다. 이상 서울 재개발 붐을 이끄는 리더 심장군이었습니다. 충성!